그러면 과연 뭐 금융투자소득세 이게 진짜 철폐가 될지 안 될지는 뭐 뚜껑을 더 까봐야지 알겠지만 어찌됐건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데서는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A를 포기를 한다 그러면 세수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로드맵을 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조삼모사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건데 과연 뭐가 맞는 방향일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자, 국내 증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변화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의 상황과 진행 내용들을 좀 자세히 따져보면 사실상 이건 조삼모사밖에 안 되고 세금을 낮추는 게 정말 낮추는 게 아니다 라는 분석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과 분석이 있고 주식시장에는 정말 호재가 맞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조치가 이루어졌던 건 모두가 알고 계시는 공매도 전면 금지였죠. 이어서는 뭐 불법 공매도 적발이나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조정된 내용이 뭐였죠? 바로 양도세 기준 조정. 원래는 이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가 되고 양도세를 냈어야 됐었는데 이제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 증시들을 좀 돌이켜보면 연말에 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큰손 개미들의 물량이 출회되고 증시가 빠지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들어서 야기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지금은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금투세 폐지와 공모펀드 상장 두 가지 내용인데 자, 이 내용 아직까지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공모펀드. 공모펀드라는 거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인기가 좋지는 못했어요. 가입을 해야 되고 무언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지 못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변하냐? 이 공모펀드를 ETF처럼 아예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간편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 목적이라고 하면 투자의 다양화, 거래의 편의성 등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장점으로는 원래의 판매사를 거치는 유통 단계가 사라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직접 매수할 수 있다 보니까 수수료, 즉 이 판매 보수도 대폭 절감되는 효과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핵심적으로 생각해 볼 건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뭐 이런 내용과 기대감이 많습니다. 투자 여건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한다. 큰 손들뿐이 아니라 우리 개미한테도 호재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점차 기대감을 확대시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서 생각을 한 끗만 딱 비꼬아 보겠습니다. 결국 이 금융시장은 유기체잖아요. 뭐 경기, 주식, 채권, 부동산 등등 우리가 이 분명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떤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지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현재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세금을 줄여도 되는 상황이냐? 이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좀 여겨지거든요. 이제 다들 사실 기사를 통해서 재정 악화, 세수 부족 이런 헤드라인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2023년의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조 원 가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소득세도 증가했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수입도 분명하게 증가를 했는데 왜? 종합적인 국세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거냐를 따져보니까 대표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 두 가지 요인이 꼽히더라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법인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던 거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투자 시장이 좋지 못했죠. 그러면서 뭐 부동산 거래도 꽤나 위축이 되고 당연스레 관련된 소득세도 감소가 되면서 이렇게 세금이 감소하는 모습들이 확인되었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의 부채 비율은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냐?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OECD 국가들 중에서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연착륙 같은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을 막 하던데 실제로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따져볼 때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더욱 줄인다는 게 증권시장의 독보적인 호재라고 좋아해야 하는 건지 PF 시장 위기에 더불어서 더욱 큰 악재가 생겨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양방향성인 거죠. 무엇이 맞다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 이 양방향성의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100%라는 거는 절대 없는 이 금융시장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봐야 돼요. 원래 정부의 시나리오는 분명히 있었어요. 원래 정부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했냐면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25년부터 27년까지 세수가 4조 원가량 유입될 거다라고 추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투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증권시장을 위해서 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자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하를 시키고 있었고 1년에 뭐 0.02%, 0.03%씩 그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23년부터 27년까지 10조가량의 세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을 했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니까 해칭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나리오를 좀 짰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결국 3년간 4조가량을 유입시키려고 했던 이 금투세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생겼고 그런 와중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다? 국가의 부채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GDP 대비 증가를 하고 세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결국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을 폐지시키고 다시 거래세를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조삼모사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건데 과연 뭐가 맞는 방향일지 모르겠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다시 인상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우리가 우리 개인의 투자로만 따져보면 무언가가 주식시장에서 혜택을 줬다 뺏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좀 내용들을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분명 관련된 로드맵이 발표가 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 내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기다렸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졌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더더욱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돼 가지고 과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았고요.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